문학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오랫동안 그 거울은 특정 인물들의 모습만을 선택적으로 비춰왔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역사의 뒤편, 무대의 조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존재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좀처럼 거울의 중심에 서지 못했습니다. 2019년 베르나딘 에바리스토의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 거울을 깨부수고 이제껏 다른 사람들로 치부되었던 이들을 무대의 가장 밝은 곳으로 힘차게 끌어올린 혁명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흑인 여성 최초로 부커상을 공동 수상하며 역사를 새로 쓴 이 소설은 단순히 상징적인 사건을 넘어 영국 문학, 나아가 세계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단일 주인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12명의 개별적인 인물들이 차례로 자신의 삶을 증언하며 서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들은 연극 연출가, 교사, 투자은행가, 학생, 슈퍼마켓 직원, 농부 등 각기 다른 직업과 배경을 가졌으며 10대 소녀부터 90대 노파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현대 영국을 살아가는 흑인 여성이거나 젠더 퀴어라는 점입니다. 에바리스토는 이 12개의 목소리를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각기 다른 악기처럼 조율하여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서로 화음을 이루며 하나의 장대한 교향곡을 연주해냅니다. 이야기는 런던의 한 극장에서 상연되는 연극 다오메이의 마지막 아마존을 중심으로 펼쳐지지만 각 인물의 삶은 런던을 넘어 영국 북부의 뉴캐슬, 남서부의 코널까지 뻗어나가며 블랙 브리티시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다채롭고 광범위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이야기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인종, 젠더, 계급,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서로 교차하며 한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교차성 페미니즘의 생생한 교과서이며 기존의 문법을 과감히 파괴하는 퓨전 픽션이라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통해 형식과 내용의 완벽한 통일을 이뤄냅니다. 이제 우리는 이 12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웃음과 눈물, 투쟁과 성취를 따라가면서 영국인이라는, 여성이라는,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새롭게 배우는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보이지 않는 실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12명의 주인공들이 릴레이 경주를 하듯 각자의 장을 이끌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독립된 이야기를 가지는 듯 보이지만 친구, 가족, 스승과 제자, 혹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 등 거미줄처럼 촘촘한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르나딘 에바리스토는 이 구조를 통해 블랙 브리티시 여성이라는 집단이 결코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수많은 개별적인 삶의 총합임을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소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인물은 연극 연출가 아마입니다. 런던 연극계에서 오랫동안 비주류로 활동해온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인 그는 마침내 자신의 야심작 다오메이의 마지막 아마존을 국립극장에 올리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예술가로서의 투쟁, 페미니즘 운동의 변화, 그리고 오랜 친구 도미니크와의 우정과 갈등을 통해 1980년대 이후 영국 블랙 페미니즘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마의 딸 야즈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총명한 학생으로 어머니 세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를 대표합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인종차별, 페미니즘, 계급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집니다. 아마의 연극을 계기로 이야기는 다른 인물들에게로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아마의 오랜 친구였던 셜리는 런던 남부의 낙후된 학교에서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온 헌신적인 교사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흑인 교사가 겪는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셜리의 제자였던 캐럴과 라티샤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전혀 다른 삶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캐럴은 혹독한 노력 끝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투자은행의 부사장이 되어 상류층에 편입하지만 백인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끊임없는 차별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반면 새아이의 미혼모인 라티샤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나갑니다.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삶은 계급과 사회적 성공의 의미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더 깊은 뿌리를 탐색하기도 합니다. 교사 셜리의 어머니 윈섬은
카리브해에서 영국으로 이주해온 윈드러시 세대로 이국 땅에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고난의 세월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93세의 해티는 영국 북부의 농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대지의 여인으로 그의 가족사는 노예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장대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서사는 현재 인물들의 정체성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친 역사와 경험의 토대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소녀와 여자를 넘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셜리의 동료 교사인 메건은 자신을 논바이너리 모건으로 정체화하며 젠더 이분법을 넘어선 존재의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모건의 이야기는 페미니즘의 논의가 생물학적 여성을 넘어 더욱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소설의 포용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12개의 목소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들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빛을 반사하여 거대한 별자리를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다채로운 삶의 파노라마는 베르나딘 에바리스토의 독창적인 문체를 통해 더욱 생생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베르나딘 에바리스토의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을 읽는 경험이 특별한 이유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이 주는 독특한 즐거움과 해방감에도 있습니다. 에바리스토는 자신의 스타일을 퓨전 픽션이라 명명했는데 이는 시와 소설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두 장르의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문체를 의미합니다. 이 독창적인 형식은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 즉 온갖 종류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롭게 교차하는 정체성이라는 메시지와 완벽하게 조응하며 강력한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퓨전 픽션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전통적인 문장 부호의 파괴입니다. 문장의 끝에 마침표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인물들의 대화를 나타내는 따옴표도 없습니다. 대신 각 문장 혹은 구절의 시작이 대문자로 처리되어 있어 마치 자유시의 행가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독자에게 여러 가지 효과를 줍니다. 첫째, 마침표의 부재는 이야기에 끊임없는 운동감과 속도감을 부여합니다. 문장이 명확하게 종결되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마치 강물이 흐르거나 숨가쁜 대화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인물들의 생각과 삶이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장치가 됩니다. 둘째, 따옴표의 생략은 인물의 내면, 독백과 실제 대화, 그리고 서술자의 목소리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모든 목소리가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유기적으로 섞여들면서 독자는 마치 인물의 의식 속에 직접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복잡하게 얽힌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한 방식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생각인지 말인지 구분하는 것이 때로는 모호하지만 바로 그 모호함이 삶의 복잡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문학적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자유시와 같은 형식은 각 단어와 행에 더 많은 무게와 리듬을 부여합니다. 에바리스토는 단어의 선택과 배치, 행이 길고 짧음을 통해 음악적인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독자는 마치 랩을 듣거나 시를 읊는 것처럼 텍스트를 읽게 됩니다. 이러한 리듬감은 특히 인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감정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분노,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들이 텍스트의 시각적 형태와 리듬을 통해 더욱 강렬하게 독자에게 와 닿습니다. 결국 에바리스토의 퓨전 픽션은 단순한 스타일의 실험을 넘어 소설의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문법과 구두법이라는 인위적인 경계를 파괴함으로써 그는 인종, 젠더, 계급, 섹슈얼리티라는 사회적 경계 역시 해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식의 자유로움은 내용의 자유로움으로 이어지며 독자에게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문체 위에서 소설의 핵심 주제인 교차성 페미니즘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은 현대 페미니즘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교차성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교차성이란 인종, 젠더, 계급, 섹슈얼리티, 장애, 나이 등 한 개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체성 요소들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고 얽히면서 특정한 형태의 억압이나 특권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베르나딘 에바리스토는 이 복잡한 이론을 12명의 생생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이 소설은 여성이라는 단일한 범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채롭고
때로는 모순적인 여성들의 경험을 만화경처럼 펼쳐 보입니다. 소설은 여성이라는 경험이 결코 하나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 연출가 아마는 흑인이자 레즈비언으로서 이중의 차별을 겪으며 자신만의 페미니즘을 구축해왔습니다. 그의 페미니즘은 백인 중산층 페미니즘과는 다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투자은행가 캐럴은 흑인 여성이지만 상류층의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는 백인 남성 중심의 금융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흑인성을 감추려 하고 다른 흑인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경험은 계급이라는 요소가 인종과 젠더 정체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주민 2세대로서 힘겨운 삶을 꾸려가는 미혼모 라티샤의 경험은 또 다릅니다. 그에게 페미니즘은 학문적인 담론이 아니라 당장의 생존과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에바리스토는 세대 간의 페미니즘 인식 변화 또한 섬세하게 포착합니다. 아마와 그의 친구 도미니크는 1980년대에 분리주의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 공동체를 추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배제와 갈등을 경험합니다. 반면 그들의 다음 세대인 야즈와 그의 친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포용적이고 교차적인 페미니즘을 이야기합니다.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양한 정체성 간의 연대를 모색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은 페미니즘이 고정된 이념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진화하는 살아있는 담론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논바이너리 인물 모건의 등장은 이 소설의 교차적 시각을 더욱 확장합니다.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젠더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정체화하는 모건의 이야기는 여자라는 범주 자체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를 통해 소설은 페미니즘의 논의가 시스젠더 여성을 넘어 모든 젠더 소수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합니다. 이처럼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단일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병치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종과 계급을 외면한 페미니즘은 공허할 수 있으며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고려하지 않은 인종 담론 역시 한계가 있음을 이들의 삶이 증명합니다. 소설은 우리에게 누구의 페미니즘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진정한 연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교차점에서 만날 때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차적 시선은 자연스럽게 영국인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베르나딘 에바리스토의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은 페미니즘 소설인 동시에 영국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영국 문학의 주류 서사는 백인 중산층의 삶을 중심으로 그려져 왔으며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은 주변적인 인물이나 특정 유형의 캐릭터로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바리스토는 이러한 문학적 전통에 정면으로 맞서 흑인들의 삶이 바로 영국 역사의 중심에 있었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곧 현대 영국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서사임을 역설합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공헌 중 하나는 블랙 브리티시라는 정체성의 다양성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였다는 점입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런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국 북부 뉴캐슬의 교사 셜리, 영국 최남단 코널의 예술가 도미니크, 그리고 노선벌랜드의 농부 해티를 만나게 됩니다. 이는 흑인들의 삶이 런던이라는 대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국 사회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또한 인물들의 혈통은 나이지리아, 가나,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등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의 여러 지역에 닿아 있습니다. 이는 블랙 브리티시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임을 명확히 합니다. 소설은 영국의 식민주의 역사와 그 유산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93세의 해티의 가족사는 노예무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다오메이 현 베냉에서 노예로 팔려왔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아마가 연출하는 연극 다오메이의 마지막 아마존과 연결되며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현재의 예술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셜리의 어머니 윈섬의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재건을 위해 카리브해에서 이주해 온 윈드러시 세대의 경험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어머니 나라라는 환상을 품고 영국에 왔지만 혹독한 차별과 편견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들의 고난과 희생이 오늘날 영국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임을 소설은 잊지 않고 기립니다. 더 나아가
에바리스토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현대 영국 사회에 만연한 제도적, 일상적 인종차별을 예리하게 포착합니다. 캐롤이 금융계에서 겪는 유리천장과 미묘한 따돌림, 라티샤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겪는 편견, 야즈가 대학에서 백인 남성 교수의 오만함에 맞서는 장면 등은 인종차별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소설은 이들을 단순한 피해자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차별에 맞서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새로운 세대를 위해 길을 닦아나가는 강인한 주체들입니다. 결국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은 영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더 이상 백인 중심의 단일한 서사로 정의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진정한 영국다움은 바로 이 소설 속 인물들처럼 다양한 배경과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모자이크 속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에바리스토가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베르나딘 에바리스토의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은 12개의 개별적인 삶의 조각들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의 초상을 완성해내는 눈부신 성취를 보여줍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 애프터 파티에서 우리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의 연극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열린 파티에 이제껏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인물들 중 다수가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은 서로의 관계를 알기도 하고 전혀 모르기도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서 함께 웃고 대화하며 하나의 풍경을 이룹니다. 이 장면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즉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아름답게 시각화하는 상징적인 결말입니다. 이 소설은 단지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리되고 파편화된 것처럼 보이는 개인들의 삶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역사와 사회, 그리고 인연의 끈으로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 세대의 투쟁이 딸 세대의 가능성을 열어주며 먼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에바리스토는 이 유기적인 연결망을 통해 개인의 이야기가 곧 공동체의 역사이며 공동체의 역사가 개인의 삶 속에 녹아있음을 탁월하게 그려냅니다. 부커상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을 가리켜 미래를 향한 문을 열었다고 평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소녀, 여자, 다른 사람들은 문학의 중심이 누구이며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확장시켰습니다. 소녀에서 여자로, 그리고 기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한데에 모일 때 세상은 더욱 풍요롭고 정의로워질 수 있음을 이 소설은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퓨전 픽션이라는 혁신적인 형식은 내용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독자에게 지적인 즐거움과 함께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결국 이 소설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것은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유머와 활기, 인간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는 인물들의 강인함에서 오는 희망이며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고 연대할 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오는 희망입니다. 베르나딘 에바리스토는 이 작품을 통해 영국 문학의 지도를 새로 그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렌즈를 선물했습니다. 12개의 목소리가 남긴 긴 여우는 우리 각자의 삶, 또한 누군가와 연결된 소중한 이야기의 한 조각임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